이렇다 100일회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00회 특집을 했었잖아요. 네. 1부, 2부, 3부로 시리즈별로 그냥 쫙 우리가 이제 전부 보내드렸었는데 뭐 새삼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뭔가를 시작할 때 100번을 꾸준히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네, 목표를 잡기도 어렵죠. 그건 네. 네. 근데 우리가 100회 특집 일부 방송을 보니까 찬희쌤이 100회가 오는 동안 대본 작업도 다 하시고 네. 초기에는 편집까지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뭐 힘, 동기 그런 건 뭐예요? 제가 원래요. 네. 창의성은 좀 없는데 네. 성실성은 좀 있어요. 제가. 아. 네. 사람이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한번 정하면 꾸준히 하는 건 잘해요, 제가. 아니 그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도 100회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0회가 된 것 같고 네네. 100회 하고 보니까 이제 속담이 참 이 진실에 가깝다. 우리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티끌을 모으다 보니까 네. 100회라는 태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 어쩜 속담을 얘기를 해도 어쩜 이렇게 뭐랄까 저렴한 속담을 얘기를 해주실까요? 되게 대중적인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대중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뭔가 못 들어본 뭔가 멋진 얘기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100회 특집 3부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네. 아마 사람들이 3부까지 안 들었을 것 같아. 마돈나도 3부 안 들었죠? 선생님 네. 정신 차리세요. 왜요? 2부, 3부를 저랑 녹음하셨습니다. 1부는 숭이님이 하셨고요. 3부에서 네. 여기다 들으신 분이지만 뭐 시청자들은 안 들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김광석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네, 맞아요. 김광석님이 그 1000회 소그룹 그 뭐죠? 그 뭐지 어디에 1000회 공연하실 때 하신 말씀. 네, 콘서트 하실 네, 때 일본 바둑을 제패했던 바둑기사 조치훈 씨가 바둑을 이기려고 두진 않았습니다. 그저 돌 하나하나 정성 들여 놓다 보니까 기성도 되고 네. 명인도 되고 그래서 김광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0회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회 한 줄 한 줄 정성 들여 쳤지요. 여기 기타를 쳤다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1000회 되대요. 아.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 네. 100회 되대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날까 모르겠네요. 김광석님은 파토스가 있는 분이고 네. 저는 로고스형 인간이기 때문에 네. 감동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이럴 때는 이제 얘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한 게 아니고 네. 매회 주제를 잡아주시고 네. 내용을 기획해 주신 5명의 전문 출연진분들하고 가끔 참여해 주신 또 이제 외부 초청 손님들 그다음에 또 마돈나 숭이 두 분의 사회자분들께 감사한 말씀을 또 한 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무슨 겸손의 말씀. 네네. 아우 자화자찬해야지.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제일 감사하죠. 네네. 무엇보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네네. 101회 101회.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제가 또 존경해 마지 않는 네. 젊은 연구자분 네네. 네.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꿈꾸시는 네. 아이유님 나오셨습니다. 네, 노아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자, 아이유님 나오셨으니까 청취자분들도 당연히 기본소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압니다. 네. 아시는구나.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네네. 이제 정치개혁 세미나를 하는데 다들 되게 두꺼운 논문을 읽고 왔었어야 됐어요. 네. 그 저도 이제 당연히 읽고 가야 되는데 못 읽고 그냥 조용히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마지막 끝나는데 저희 대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마돈나가 이게 책도 안 읽어온 마돈나가 알아들을 정도면 발제하시는 분이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책 안 읽었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벌써 남이 읽는 거를 이렇게 짜집기 해서 하는 게 너무 많이 들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유님이 나오신다고 하면 저는 기본소득은 좀 기다려지는 편이에요. 그럼요. 예,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초기에 잘 모를 때 기본소득 덕후라고 계속 말씀드렸었잖아요. 덕후. 예.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정당성이나 우리가 필요성만 가지고는 이게 뭐 대중화 전략도 어렵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반론을 제기했을 때 우리가 대답하기도 좀 어렵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유님하고 방송하면서 제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 깊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나눌지 궁금한데요. 오늘 어떤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네, 제가 1호타에 처음으로 합류한 것은 작년 12월에 1호타 76회였습니다. 기본소득의 최근 동향 실험 시사점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주로 기본소득의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기본소득의 효과에 관한 잘못된 연구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100회 특집할 때 우리가 이렇다 82에서 안심소득제 비판이나 네. 또 이렇다 87회에서 기본소득의 1차, 2차, 3차 효과 네. 그리고 또 이렇다 95회에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관련된 뭐 실패했다 이런 오보들이 났었는데요. 가짜뉴스. 예, 그 문제랑 네. 영국 유니버셜 크레딧 비판들을 진행을 하셨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작년 10월부터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에서 매달 기본소득 관련 최신 문헌 목록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읽기 자료라는 코너가 있어요. 위에 그걸 딱 클릭하면 쫙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매달 체크하는데 정말 제가 아까 성실성이라고 얘기한 게 갑자기 좀 낯뜨거워지는데 진짜 네. 성실성의 이 아이유. 오. 이게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전 세계. 전 세계의 기본소득 관련 단행본, 네네. 논문, 네. 워킹 페이퍼, 네. 아티클, 네. 서평 네. 이걸 다 검색해서 매달 업데이트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전 세계 지구네트워크 회원 중에서도 아마 아이유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전 세계 언어로 하면은 제가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쓰여진 걸 위주로 이제 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긴 뭐 프랑스어까지는 스페인어까지는 좀 안 되지만 근데 네. 읽고 올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그렇지는 대단한 못하고 것 일단 같아요. 올리고 나서 제가 네네. 관심 있는 것들을 또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단합니다. 예. 대단하다. 예.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최근 목록을 정리하던 중에 그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에서 그 베이직 인컴 뉴스 그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 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최근에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업데이트 글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기본소득 운동이나 뭐 다양한 소식 관련된 글은 이제 끊임없이 게재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포르투갈 비엔 대회 기준으로는 한 10개월이 지났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이렇다 76회 기준으로는 한 7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핀란드 비엔 대회를 한 달 앞둔 시점이기도 하죠. 벌써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 세계 기본소득 실험 및 운동 소식을 한번 그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회에서는 그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소식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다녀오고 나서는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회에서 기본소득 운동 소식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는 지난번까지는 주로 이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정보 제공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게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아유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오늘 방송이 한국에서는 최고로 핫한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최신의 정보들이니까 맞습니다. 예. 예, 되게 재미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오늘은 최근 기본소득 실험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게 되겠네요. 네네. 예, 그럼 어떤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말이죠. 기본소득 실험의 현황은 이제 업데이트 하실 건데 여기에 좀 앞서서 네. 국내에서 벌어진 기본소득 행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 국내 행사요? 네네네. 예. 행사가 여러 개지 있는데 일단 6월 19일에 아주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8 경향 포럼 비욘드 3만 달러. 3만 달러 그러니까 느낌 오시죠? 네, 3만. 우리나라 1인당 네. 국민 소득인데 네. 비욘드니까 넘어서. 평균 국민 소득 3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너머에 중요한 뭐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던지는 거죠. 평균이 3만이면 뭐예요? 격차가 커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더 나은 미래, 불평등을 넘어라는 부제를 가지고 진행이 됐어요. 이게 또 이제 인기를 끈 이유가 정말 노벨 경제학상을 탄 유명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세계에서 내노로 하는 경제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조지프 스티글리츠라든가 앵거스 디턴 뭐 이름만 들면 다 아는 존 러머 그다음에 또 기본소득으로 유명한 필리판 빰빠레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그냥 불평등 주제에 관한 한 둘째 가라면 서로 이제 세계적 학자들이 다 모였는데 네. 정작 저는 못 갔고요. 그래요? 이게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엄청 비싸 그래갖고 참가비가 그렇게 비쌌어요? 그래서 아유님은 좀 돈이 있으셨는지 어떻게 가셨어요?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가셨죠? 네, 저는 아, 그래요? 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실을 통하면은 이제 무료로 저거 참여할 봐 수 백이 있다고. 있어야 돼 백이. 선생님 화내지 마세요. 이건 백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 사람 정도는 꼭 참여해야겠다라고 중요성이 인정되기 네. 때문에 중요성이 제가 예, 떨어지는 그 선생님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그건 초대를 못 받은 네, 거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분노를 하시고 그럽니까? 경향신문 미워할 거야. 네. 네. 운이 좋아서 네. 그 네. 행사 마치고 난 다음에 경품까지 챙겼었습니다. 네. 거기 또 깨알 같은 자랑까지. 정말 네, 블루투스 스피커를 블루투스 스피커요? 허벅. 네.
아야. 비쌀만 하네. 사은품도 좋고. 사은품이 보통이 아니네. 네. 네, 그래서 2018 경양 포럼에서는 그 불평등의 대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각 분야의 대가들이 한 자리에 모두 모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아유님이 라임 치는데요. 불평등의 대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대가들이 네, 라임 칩니다 지금. 그 네. 스티글리츠의 책의 제목이기도 하죠. 불평등의 네. 대가. 예. 그래서 이번 행사에서는 현재 불평등의 양상, 문제, 원인, 진단, 해법 등을 함께 논의한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2018년 경양 포럼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어요? 먼저 이번 포럼에서 다양한 불평등 통계 수치들이 제시되었는데요. 현재 불평등 심화 추세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불평등도가 매우 심각함을 인식하게 하는데 충분하고도 나음이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포럼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0.7%가 세계 전체 부의 41%를 차지하는 반면 가장 가난한 69%의 사람들은 전 세계 부의 0.3%밖에 갖지 못한다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시작했습니다. 심각하다. 참. 네, 매우 그렇겠죠. 심각합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조 강연을 한 스티글리츠 교수는 미국에서 1973년부터 2015년 동안 전형적인 노동자의 생산성은 73.4% 상승한 데 반해서 시간당 보수는 11.1%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그림을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탈동조화 현상이라고 네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로머 교수는 미국의 1980년과 2014년 상위 소득 분위별 소득 집중도, 영어로 하면 인컴 쉐어가 될 텐데요. 이것과 상대 소득, 여기서 말하는 상대 소득은 해당 분위의 평균 소득을 나머지 분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분위 상대 소득 그러면 2, 3, 4, 5하고 이렇게 상대해서 네, 이렇게 되는 거죠? 1분위의 평균 소득과 네. 나머지 2분위부터 10분위까지의 10분위까지의 평균 소득을 예, 비교하는. 예,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상위 0.001%의 상대 소득은 최상위 0.001%와 나머지 전부 99점 예, 99%, 예, 평균 소득을 예. 비교하는 것이 예,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최상위 0.001%를 보면 0.001. 네. 그럼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요. 슈퍼리치라고 슈퍼리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퍼리치. 네. 그래서 1980년에 소득 집중도와 상대 소득은 각각 0.63과 634였습니다. 그런데 34년이 지난 2014년에는 각각 1.9와 1936.8로 급증한 것으로 이야. 나타났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네. 그리고 최상위 0.1%를 보면 1980년 소득 집중도와 상대 소득은 각각 5.4와 57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각각 9.3과 102.4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다면은 최상위 0.001%가 차지하는 비율이 3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그렇던 얘기죠. 얘기예요. 예. 그러면 최상위 0.1%는 차지하는 비율이 2배 가량 증가했다는 말이네요.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해보면 네네. 최상위 계층의 소득이 3배 또 2배 이렇게 각각 네. 증가했다는 의미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지금 상대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몫이 0.01%는 3배가 됐고 0.1%는 2배가 됐다는 얘기니까 사실은 전체 소득 전체도 늘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체 소득 증가율하고 최상위층 소득 증가율이 같다면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몫의 변동이 없었겠죠. 그런데 근데 이게 3배가 됐다는 말은 전체 소득 증가율보다 더 3배가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증가율보다도 더 빨리 3배, 2배 더 빨리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걸 잘 보여줍니다. 네, 아까 전에 수치에서도 보셨다시피 1980년에서도 이 소득 집중도와 상대 소득이 굉장히 높은 높았었는데 그게 34년 만에 더 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세배가 것도 더 보실 넘어졌어요. 수가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로머 교수가 발표한 통계에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1980년부터 2014년 동안 미국에서 하위 50%의 실질 소득은 단지 1%만큼의 증가에 그친 데 반해 최상위 1%의 실질 소득은 204%만큼 상승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네요. 웃으시네. 어이가 없어요. 1%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웃잖아요. 우리가. 아니 80년부터 14년 네. 2014년까지면은 34년의 그렇죠. 기간인데 이때가 신자유주의 34년의 기간이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소득 격차라는 게 되게 무지막지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한국과 관련된 통계는 없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고려대 이우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1990년대 중후반, 그러니까 이제 IMF 직전부터 해서 IMF 넘어선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1990년대 중후반 이래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45%를 넘어선다는 네네, 그렇죠.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상위 10%의 자산 집중도, 그러니까 웰스 쉐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2000년에는 53.2%에서 2014년에는 62.8%로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도 공개했습니다. 2014년하고 15년 경에 이미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가 45%고 자산 집중도는 63%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자산 집중도가 훨씬 높네요. 예, 아. 어쨌거나. 예. 그렇다면 네. 세계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도 그런데 이 포럼에서는 이런 불평등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제가 아까 이름을 쭉 열거 했는데 아마 청취자분들 이름 들으시면서 한번 느꼈을 것 같아요. 이분 주최 측이 아마 네. 이 불평등 해소 방안이 조금씩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망라를 잘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네. 모르긴 몰라도 제가 네. 가보진 않았지만 아마 다 다른 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오늘날 불평등의 양상과 문제, 정책 개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불평등 문제의 원인과 해법,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래서 하르츠 개혁으로 유명한 그 독일의 페터 하르츠 같은 경우에는 노동 연계 복지를 고수하고 뭐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예전에 하르츠 개혁에서 뭐 미니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도 그것도 나름의 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앵거스 디턴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체계의 개혁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스티글리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총수요를 진작하고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해법을 제시했고요. 케인스주의적인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필리판 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분리의 덫, 그러니까 이제 같이 생활하는 거에서 이제 가족이 이제 분리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업의 덫, 고용의 덫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일자리가 아니지만 억지로 일하게 되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는 기본소득을 중요한 해법 중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다 말씀하신 대로 다르네요.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불평등 해소해야 한다는 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도 그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원인들을 다 다르게 조금씩 그렇겠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원인이 조금씩 다르니까 진단도 다른 것 그렇습니다. 같고 예. 또 해법도 차이가 좀 있네요. 그렇죠.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판 파레이스 교수 같은 분은 네. 뭐 청취자분들 이미 뭐 다 익히 잘 그렇죠. 알고 너무너무 계신 유명하죠. 예, 유명한 기본소득론자인데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책도 출간됐고요. 그렇죠. 예. 예. 다른 분들은 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렇다면 반대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우선순위가 다른 문제인가요? 네, 비록 최우선 순위에 두지는 않았지만 뭐 스티글리츠 교수나 디턴 교수 역시 기본소득을 우리 시대에 고려할 만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점이 이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무척이나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만약 우리가 불평등을 넘어선다는 것의 의미를 단지 뭐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을 개선한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노동이라든지 젠더, 생태 등 우리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사고한다면 기본소득이 현재의 불평등을 넘어서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런 것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끝내도 되겠습니다. 방송. 결론도 나왔어. 예. 되게 숙연해지네요. 숙여지네. 예. 뭐 맞습니다. 예. 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두에서 2018년도에 기본소득 관련한 행사들이 네.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찬희생 또 어떤 기본소득 관련 행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저기 우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하고 네.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2018년 기본소득 워크숍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6월 22일에 열렸었는데요. 네. 2016년에 이제 저희 연구소가 창립 심포지움을 했어요. 그때 이제 다니엘 라벤토스라는 사람이 왔었는데 네. 이 사람이 스페인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였거든요. 아. 네, 그때 와서 좋은 강의도 해주시고 사람 참 좋아요. 서글서글하고 저하고 막 껴안고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랬거든요. 이분이 대표고 이번에는 부대표가 오셨어요. 아. 네, 2년 터울이 있죠. 네, 이분 네. 이름은 다비드 카사사스.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네, 네. 예, 바르셀로나 대학교 교수고 기본소득 스페인 네트워크 부대표인데 이제 이분이 오셔갖고 이분하고 우리 이렇다의 슈퍼바이저님 네. 금민 소장님이죠. 이 두 분이 발표와 토론을 맡아서 6월 22일 날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뭐 동서양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 기본소득 이론가 두 분이 맞붙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네, 먼저 카사사스 교수는 민주적인 사회 경제적 삶에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권리를 부여하고 의미 있는 노동을 회복하며 부와 협상력을 고르게 분배하기 위한 해방적인 정책 패키지의 중요 구성 요소로서 기본소득의 잠재력과 기대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그 경제 민주주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카사사스가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는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를 자유롭게 맺고 자신의 활동 공간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마음껏 참여할 수 있으며 자신이 원치 않는 사회적 관계에서는 자유롭게 벗어나면서 또 다른 관계 맺음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멋있습니다. 아 맞아. 예. 우리가 무슨 기본소득 이론 관련해 가지고 얘기 들으면 다 또 어렵잖아요. 근데 딱딱하고. 근데 이분은 어쩜 이렇게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정의를 이렇게 아 사람 좋아요 이 사람들 카사사스 스페인 사람들 진짜 좋아. 네. 바르셀로나 사람들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낭만적이에요. 네. 제가 아. 이 문구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음.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나면서 이 문구거든요. 아 그렇죠. 원치 벗어나고 않는 싶을 때 경우에는 벗어날 수 있는. 내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건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현대인들이 그런 좀 네. 뭐랄까 관계 속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유로운 관계에서 시작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거고 예. 또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우리가 또 노동 문제랑 또 기본소득을 연결할 때 그게 뭐 그런 노동이고 얘기죠. 활동이고 뭐건 간에 어떤 일이건 간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일을 관둘 때는 자유롭게 관두고 새 일을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유. 네. 아, 나 이거 적어놓을 거야. 경제 언젠- 민주주의에 대한 언제가 이런 날이 오겠죠. 저 책상에 적어놔야죠. 네. 이런 이제 카사사스 교수 또 네. 이제 다니엘 라벤토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네. 이 스페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기본소득의 관점을 보통 공화주의적 접근법, Republican Meth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Republican Approach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자유와 민주주의 또는 자유와 경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모든 개인과 집단이 적절한 양의 협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협상력이 기울어 버리면 네. 사실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슷한 양의 협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되냐? 자원이 고르게 분배되어서 시민의 물질적 생존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네. 먹고 살 수도 없고 물질적 생존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협상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존엄성을 네, 지키기가 존엄성을 어려운 지킬 수 없는 거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화주의적 기본소득 의 핵심은 뭔가 하면 물질적 생존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필수적 기조다. 이게 바로 공화주의적 기본소득. 저 완전 동의해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네, 이런 네. 입장이 있는 게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입니다. 아하. 카사사스가 이런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아, 이날은 마음에 들어. 이날은 저도 갔습니다. 네. 여기는 입장료가 없어갖고 근데 이 네, 갔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소득을 좀 반대하는 음. 입장의 복지 운동을 하시는 분 아니면 복지 활동을 하시는 분하고 좀 토론할 여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카사사스 교수는 기본소득이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이 아니라 이제 해방적 기본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좀 병행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것을 강조했는데요. 교육, 의료, 주거 등 영역에서의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가 제고되어야 된다. 그리고 뭐 데이비드 합이나 앙리 르페르 등이 이제 그 얘기 주창하고 했던 그 도시에 대한 권리 그렇죠. 이것이 네.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소득과 함께 병행 추진되어야 된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습니다. 즉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다양한 이제 사회 정책들과 병행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신자유주의적 기본소득 얘기 나왔는데 사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싹 지워버리려는 네, 그런 네. 신자유적 기본소득이 지금 우파 쪽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신 거죠. 카사사스가.
사회보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확장되면서 기본소득이 병행돼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받아들일 때 이게 중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주장하려면 제가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강력하게 주장을 한다는 건 그것이 만병통치약이거나 그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서 주장하는 게 그런 아니라 아니죠. 예. 그 기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자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된 것처럼 어떤 생존의 기본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다음에 여타의 다른 사회보장 정책들은 존엄성을 위해서 다 추가적으로 계속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럼요. 예. 이것을 네,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직접 들었으면 좋았을 걸. 네. 제가 또 참여해봤자도 제가 외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또 복지론자들이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그렇게 잘못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많죠. 사실. 네, 꽤 많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카사사스 교수는 이러한 형태의 해방적 기본소득이 경제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종식 그리고 자유롭게 연합하는 노동자 계급의 출현을 낳을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그러면 카사사스 교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우리 동양의 이론가인 예, 슈퍼바이저님은 어떤 주장을 펼치셨어요? 슈퍼바이저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카사사스가 얘기한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입장이시긴 합니다. 예, 유명하죠. 예, 이날 그 발표 제목은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유부 배당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유부 배당론에 기초한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의 긍정 위에서 공유부 배당으로 확장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공화주의에서 얘기하는 어떤 자유 개념이 굉장히 확장된 가장 확장된 자유 개념이고 기본적으로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이 옳기는 하지만 공화주의에서 기본소득이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는 없다 이렇게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공화주의에는 물질적 생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물질적 생존의 보장이 필요한데 그게 꼭 기본소득이 돼야 된다는 이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관고리에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뭐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님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 공유 개념에 입각한 공유부 배당론, 공유부 분배 정의론이 반드시 보충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화주의 기본소득론에 이 공유부 배당론과 공유부 분배 정의론이 보충돼야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참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생존권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공화주의 시민 개념이 가장 확장된 시민 개념이다. 이것은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시민권의 원리만을 강조하는 경우에 시민됨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정책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공공부조라든지 소유권 상한제라든지 사회적 지분급여 뭐 이런 등등이 있겠죠. 이러한 다른 정책 수단들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갖는 차별성과 우선성이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천적 공유자 개념에 입각한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려주는 공유부 배당론 그리고 공유부 분배 정의론에 따를 때에만 비로소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소득이 지급될 때에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제 성과에 따른 분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성과에 따른 분배 역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의 핵심 논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카사사스 얘기할 때는 막 다 이해가 쏙쏙 되거든요. 근데 슈퍼바이저님 얘기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또 엉키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들어왔는데도 왜 이렇게 엉키는지. 근데 여하튼 카사사스의 이야기를 동의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확장된 개념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슈퍼바이저님께서는 제가 행사 소개만 듣는데도 이렇게 좀 제가 막 책상에 적어놓고 싶은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행사 내용만 들어도 이 기본소득 운동에 대한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들이 자꾸 머리에서 자꾸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정리 감사드리고 실제 그때 발표 내용보다 정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차이선이 직접 참여하셨으니까. 저도 들었는데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어쨌건 같은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이 공유부 배당과 결합되면 더 공화주의적 기본소득론이 발전하고 심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행사도 있었나요? 네네. 또 비슷할 때 행사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서울이 덥기 전에 6월에 행사들이 끝내는 건데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제10차 세계 헌법대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카사사스가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카사사스가 원래 법학 전공이에요. 아 그래요? 슈퍼바이저님도 법학 전공이거든요. 오. 둘 다 법 철학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타쌍피네요. 일타쌍피네. 오신 김에 저희가 싹 네네. 이렇게 키드내핑해서 워크숍까지 한 거죠. 그 중에 21일에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하고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지속 가능한 삶과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의 워크숍이 진행이 됐는데 네. 아까 나왔던 그 다비드 카사사스하고요. 이분이 이제 키노트 스피치를 했고 네. 네. 그다음에 안효상 부소장님 연구소에 그다음에 네. 백승호 카톨릭대 교수님 이런 분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었고요. 네. 또 7월 16일 이제 좀 더위로 가고 있었는데 네, 네. 7월 16일에 이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토지자유연구소, 네. 그다음에 헨리 조지 포럼, 그다음에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 이 4개의 단체가 공동 주최해서 토지 공개념 개헌 및 국토보유세 토론회인 가라 종부세, 오라 국토보유세. 사실 종부세가 진짜 개코만큼 부과하거든요. 네네. 그런 그지 같은 종부세는 가고 네. 제대로 된 국토보유세가 오고 국토보유세를 기초로 해서 기본소득을 실현하자 네. 하는 그런 대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이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저는 뭐 했죠? 하나도 안 가셨네. 네. 아 이게 되게 의미 있고 네. 풍성한 기본소득 관련 행사들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예, 행사 정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는 기본소득 실험의 최근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